자, 28장 플로르입니다. 플로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소입니다. 불소. 일단은 염화물 하면 어찌 될까요? 염화물, 염소 이온입니다. 화가 있기 때문에 화자란 말은 이온화가 됐단 말입니다. 이온화. 그러니까 불소 마이너스, 염소의 마이너스, 염소 이온입니다. 불소 이온. 잔류 염소는 똑같은 염소이긴 한데 이게 OCl 마이너스 해서 이게 몇 가라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이기 때문에 이때 Cl은 플러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친전자성이죠. 그죠?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Cl 플러스가 다른 곳에서 전자를 마구 빼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미생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게 잔류염소를 이용한 소독입니다. 그죠? 자, 플로르화, 불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불소는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많으면 없애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물이 너무 많으면 없애야 되겠다. 탁도가 높으면 없애야 되겠다. 색도가 높으면 없애야 되겠다. 철망간 농도가 높으면 없애야 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소 농도가 너무 높다. 제거해야 됩니다. 혹은 또 반대로 결핍되어 있다. 불소가 결핍되어 있다. 다른 것들은 철망간 농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깨끗하네. 그럴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는 곳에 너무 깨끗해서 유기물이 하나도 없네. 너무 좋아요. 색도가 없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불소가 너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소에다가 넣어줍니다. 다른 불소 공모가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왜 높으면 문제고 낮으면 또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으면 반상체를 일으킨다. 자, 반상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빨이 누른 사람. 저는 치아가 상당히 누른 편이에요. 칫솔 좀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채시는가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특히 저는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는데 커피를 좀 자주 마셔서 그런지 요즘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커피를 안 마시던 대학생 때도 저는 이빨이 누랬습니다. 특히 누른 것을 반상체라고 합니다. 반상체. 이걸 알게 된 이유는 저도 옛날에 영화를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게 1800년대, 1900년대 초에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당연하게 미국에서 이민자 받을 때 지금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겠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겠다 그러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데 옛날에는 미국은 1800년대 이럴 때는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오기만 오면 무조건 거의 다 받아줬어요. 대신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적이 어디니 뭐냐, 이름이 뭐냐 이런 조사하죠. 조사하면서 치아도 딱 봅니다. 치아. 건강한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치아를 보는데 여기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보니까 주로 유럽 사람이겠죠. 그 당시에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기도 힘들죠, 그죠? 유럽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반상체가 많은, 이빨도 누렇고 뭐 손상을 입은 치아를 가진 사람이 많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빨이 너무 깨끗해. 그걸 갖다가 벌써 알게 됐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빨이 깨끗한데 이쪽 지역은 이빨이 항상 누렇고 그런 것 같아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있습니다. 의사들이 또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이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반상체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 지역만 살면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치아가 누래. 그래서 왜일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를 보십시오. 이거 도시이지 말고 이것은 알루미늄 컴퍼니.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회사겠죠. 저 컴퍼니니까. 도시 이름이 어디냐? 아칸사스. 왠지 모르게 시골티가 나죠. 시골에서 나죠. 아칸사스 보크사이트 알겠죠? 네. 알루미늄을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광물이 뭐냐? 보크사이트입니다. 이 도시는 보크사이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 보크사이트예요.
자, 여기에서도 반상치가 너무 높아.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더니 끝내는 알루미늄 때문에 뭔가 조사를 쫙 하다 보니까 끝내는 이게 또 나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이쪽 도시에서도 보니까 이 치과 의사가 있는데 또 했더니 어떤 지역은 많이 나고 어떤 지역은 적게 나고 하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물을 조사했습니다. 물을 조사했더니 먹는 물 중에 불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을 때는 반상치를 일으키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들의 자료에 의하면 플로르화 이온의 농도, 불소 이온의 농도가 1.0 이하일 때는 그런 게 안 생기더라. 이보다 높으면은 점점 많이 생기더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높으면 좀 문제가 있네. 치아가 좀 보기 싫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러면 치아가 묻으면 싫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에서 불소를 없애기 위해서 제거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플로르를 빼내는 어떤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면 끝내는 불소가 제거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온 합착입니다. 이온 교환 수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마 양이온을 통과시키면 불소 마이너스가 합착되어져서 없어질 거예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다무라. 그러니까 이게 다무라는 말은 경도가 높은 물, 경도가 높은 물을 갖다가 그 단물로 만들기 위해서 단물화 공정이 필요한데 단물화 공정을 해보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백반인데 단물화 공정을 거치니까 이게 불소가 제거되더라.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알게 된 겁니다. 자, 또 반대로 너무 낮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조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밑에 보시면 반상체가 생기면 알고 봤더니 충치가 더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빨을 봤더니 이빨이 누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치는 안 생겨.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충치, 반상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플로르와 화합물 때문에 생기더라 했는데 그럼 혹시라도 반상치가 생기면 충치가 안 생기는데 충치도 플로르 화합물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해서 끝내는 어떤 마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마을의 불소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인구 100명당 치과에 간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 했더니 불소의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치과에 간 경험이 기하학수로는 것이더라. 그 수치가 대략 1.0보다 작으면은 충치가 확 생기더라.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화학적 기작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화학적인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환자가 많네. 왜 많을까 조사했더니 먹는 물에 불소 농도가 낮더라. 반상치가 많네. 왜 반상치가 많지? 조사했더니 불소 농도가 높더라. 낮더라. 그걸 조사한 거예요. 그냥 의사들이 화학자가 아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아닙니다. 너무 낮으면은 충치가 생기고 너무 높으면은 반상치가 생기고 이빨이 누리지고 그러면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소를 공급하고 있죠, 그죠? 첨가해서 불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치약도 보면 불소 치약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 그다음 그래서 물 속에 불소의 농도를 1.1 ppm, 1mg/L까지 높이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원래 플로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다는 말은 애초에 옛날부터 광물에서 녹아나온 이런 것들이 물속에 녹아나와서 농도 반상치를 일으키기도 하고 누르고 나중에 충치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넣어준 것이 실제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온 물하고 똑같으냐 위험한 거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다 했습니다. 안전성을 했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넣어도 되겠다 라고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1970년대에 4,500대 도시
하천 사용한 주민들에게 불소 첨가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로리움과 그 다음에 화합물 화학이 예상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잔류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이거 책에 나오는 거죠, 그죠? 책에 나오는 잔류염소 챕터입니다. 보면 당연하게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잔류염소 소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잔류염소를 첨가해줘야 됩니다. 첨가해주는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것을 넣어주면은, 이 물질을 넣어주면은 물 속에서 이게 용해되어져서 이렇게 차염소산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소독 효과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도 보면 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초에 OCl- 넣어준 게 아니고 OCl-와 하이포화 염소산 이온과 결합되어진 어떠한 염을 넣어서 그게 물에서 용해되면서 하이포화 염소산 이온, 그죠? OCl-가 만들어져서 잔류 소독을 하는 거죠. 잔류 염소 소독하는 거죠. 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불소를 넣어준 게 아니고 불소 화합물 혹은 불소와 결합되어져 있는 찰기온 화합물, 이것들을 물 속에 넣어주면은 그게 용해되어서 이렇게 물에만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쫙 녹습니다. 녹면서 불소 이온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가 있다. 측정 방법. 측정 방법은 정극법이 있습니다. 정극법. 정극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이 정극법이라는 말은 pH 미터, DO 미터, 그 다음에 질산을 제대로 질산이용법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어떤 정극이 있는데, 이 정극은 밑에 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는데 이온 선택적 어떤 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은 과학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이 막은 질산이온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 이때 이 정극은 불소이온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 용존산소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 그런 막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멤브레인이라는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양원대 교수님도 지금 멤브레인 전공이죠. 그런 막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쓰면 됩니다. 정극법 툭 꽂으면 불소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단지 불소와 반응하는 특수한 정극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이것은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화합물들은 전부 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것은 지금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납, 철, 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이기 때문에 넣어주면은 각각 이온들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기기분석 시간에 배웠죠, 그죠? 용리법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원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법. 불소도 마찬가지다. 불소도 이러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은 불소도 따로 다른 질산이온이나 황산이온과 분리되어져서 하나의 피크로 나오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있다. 근데 당연하게 다른 방해 음이온으로부터 풀릴 수 있다. 왜냐? 이 피크가 다른 거니까. 불소, 질산이온, 황산이온 분리되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비색법입니다. 이 비색법은 사실은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비색법입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가 되어서 수지화학 실험을 하게 되면 주로 거의 모든 게 다 비색법입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높으면은 침전법을 이용해서 무뎌지겠지만, 농도가 낮으면은 시약을 마구 넣어서 발색을 시킵니다. 색을 띠게 만들고 색이 얼마나 진하냐를 측정해서 농도를 집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비색법입니다. 색깔을 비교해서. 자, 이때 보면 불소의 경우에도 보면 끓입니다. 끓이면은 산성조건, 산을 넣어가지고 산성조건 만들어서 끓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소 이온이 물에 녹아 있는 게 수소 이온과 결합해서 불산이 됩니다. 이 불산은 휘발성이 강해요. 휘발됩니다. 휘발되어져서 다시 다른 쪽에서 불산만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순수하게 온 이 불상만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플로르 이온을 갖다가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암모니아산 지수 측정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암모니아산 학교도 보면 이게 지금 699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똑같은 그 책입니다. 여기도 보면 끝내 뭐냐, 뭐 비색법이 있긴 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더라. 색을 보여. 색을 보이는데 시약을 마구 넣으면은 발색을 해도 너무 탁도가 높아서 제대로 된 색깔이 보이지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이때도 가열을 했습니다. 가열하면 암모늄 이온이 가열을 하면은 H가 나오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되고, 이 가스는 끓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 당연하게 이 암모니아 가스는 증발될 겁니다, 그죠? 증발되어서 암모니아 기체가 방출돼서 저쪽에 따로 냉각시키면 어떻게 되냐? 순수한 암모니아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가지고 페네이트법이나 이런 것으로 측정한다. 비색에서 측정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이 불소이온도 끝내는 산성 주변에서 끓이면 이 불산이 휘발되어져서 수증기와 함께 정류되어져서 나오게 되고, 그 나오게 된 것을 어찌 되느냐, 거기에 미리 이러한 알리자린이라는 물감을 넣어줍니다. 알리자린이라는 물감을 넣어주면 이 물감 자체는 어찌 되느냐,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처음엔 붉은색인데 여기는 이 시루에서 끓여가지고 불산이 날라와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찌 되느냐, 불소랑 반응을 해서 이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붉은색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얼마나 없어졌느냐, 얼마나 약해졌느냐를 가지고 불소 이온의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처음에는 붉은색인데 나중에 증류되어져서 들어온 불산에 의해서 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죠? 많이 옅어졌다는 말은 뭐냐? 불소의 농도가 높다. 자료의 용도, 아까 말한 거 똑같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너무 낮으면 첨가해줘야 됩니다. 너무 높으면 제거해줘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실제 미국에서 보면 NCA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맥시멈 컨테미넌트 레벨입니다. 맥시멈 컨테미넌트, 오염물질 컨테미넌트 레벨, 최대 오염물 수치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 마시는 물에는, 수돗물에는 납, 망간, 그 다음에 또 철, 비소, 각각 원소들에 대한 최대 농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뽑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불소가 너무 높으면 이 뼈를 약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MCL이 있고, 이 MCL은 4ppm입니다. 너무 높으면 낮춰가지고 4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2차 MCL, 이것은 MCL은 법적인 겁니다. 이것보다 무조건 낮아야 돼. 이것보다 높으면 수돗물로 공부 못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 없는 2차 MCL은 뭐냐? 반상치를 막기 위해서 2ppm을 한다. 4ppm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2ppm까지는 이거 넘으면 반상치가 일어났는데, 혹시라도 너희 동네는 돈이 있으면 돈 좀 투자해서 2ppm까지 낮춰가지고. 그런 기준입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도시, 조그만 도시들은 연구할 수가 없죠, 그죠? 공무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죠? 많이 모르니까. 그럴 때는 공무원들한테 기준을 주는 겁니다. 국가는 너희들 돈 많고 통영시민을 위해서 수돗물 공급할 때 불소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야 돼. 그 기준은 4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상치를 막기 위해서는 2까지 낮춰야 된다. 기준입니다. 알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779페이지. 이것은 봐보세요. 779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779페이지 보시면
챕터 제목이 있죠, 그죠? 안전한 음료수법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MCL이라고 가운데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엄청나게 많은 항목에 대해서 표로 되어 있습니다. 표로 이렇게 표로 여러 가지 원소에 대해서 기준치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소에 대해서는 뭐 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상치를 일으킨다. 너무 적으면 충치를 일으킨다. 너무 뻔한 거죠, 그죠? 자, 29장으로 가겠습니다. 황산입니다. 자, 자연수 속에 뭐 보통 들어있는 이온입니다. 황산이요. SO4E-입니다. 황산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산. 이 황산이 물속에서 이렇게 해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의외로 자연수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게 많이 있다. 그 말을 저는 많이 쓰면 술사하다. 이 말은 계속 옵니다. 경도가 높다. 어떤 이온성 강도가 높다. 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했죠. 우리 몸은 음이온, 양이온의 적절히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이온이 많은 게 들어오면 술사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여기 보시면 250ppm입니다. 그리고 또 물때를 일으킨다. 물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황산염이 더 중요한 것은 하수관 부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거의 다 하수도에서 냄새 안 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길을 걷다 보면 하수도에 군데군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죠? 그걸 다 막아놓으면은 공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뻥뻥뻥뻥 뚫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죠? 길 지나다 보면. 그럴 때 하수구에서 냄새가 심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되면은. 그게 뭐냐? 사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수도는 사실은 거기에 지금은 사실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집에서 물을 버리면 전부 다 이제는 배관을 타고 바로 하수종과 실내가 다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그런 곳이 없는 곳이었으면 옆에 우리 길 옆에 있는 하수도로 그냥 집에서 쓴 물들이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당연하게 음식 찌꺼기도 있고 썩고 그죠? 냄새가 나죠. 자, 왜 썩으면 냄새가 나느냐? 진짜 맡기 싫은 냄새가 나느냐?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이러한 유기물들이 음식 찌꺼기에 있어서 하수도에 있다. 그럼 이것은 사실은 호기성 조건이라면 미생물에 의해서 이 미생물도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기물을 분해하면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물러나기 때문에 냄새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유기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물속에 호기성 미생물이 있어서 이걸 분해하다 보니까 산소를 소비해가지고 끝내 산소가 완전히 소비되기 위해서 없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현기성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산소를 다 소비했다. 현기성이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이것을 소비합니다. 어떻게 소비하느냐? 바로 이런 거죠. 질산, 아질산이요. 심지어는 이산화탄소. 여기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산소는 여기서 뽑지만 에너지는 어디서 뽑느냐? 여기서 뽑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분해해요.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나오는 것은 CO2, H2도 나오겠지만 당연하게 여기에서 산소가 없어지고 물속에는 수소유물이 있죠. 그죠? 결합하니까 N에 H가 결합하니까 암모니아, C에 H가 결합하니까 메탄.
그런데 지금 오늘 한 것처럼 물속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황산염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것도 미생물은 또 이것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산소가 있다.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 산소가 없다. 오케이. 지산이온을 이용하는 미생물, 아지산이온을 이용하는 미생물, CO2를 이용하는 미생물, 심지어는 황산이온을 이용하는 미생물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 되든 미생물은 살아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황산이온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S가 남네요. S에 H가 붙으면 뭐가 생길까요? H2S. 이 황화수소가 제일 고약합니다. 여러분들은 빵구만 느낌 있는 거죠? 냄새 나죠? 방구 냄새. 암모니아 익숙해졌습니다. 오케이? 하는데 황화수소는 익숙해지기가 힘들어요. 우리 몸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래서 먹는다. 짜증이 팍 나요. 이런 얘기죠. 자, 이겁니다. 물속에 황산이온이 있고 유기물이 있으면 당연하게 미생물들은 이것을 먹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형이성 조건이라서 산소는 없어. 어떻게 되느냐? 알고 봤더니 황산이온이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이 산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쓰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거 사용해보니까 남는 건 뭐죠? SE- 남습니다. SE- 어떻게 되느냐? 물속에 있는 수소와 결합해가지고 황화수소이온 함이 더 붙으면 황화수소. 그러니까 황화수소. 이것은 황화수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온.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H에 따라서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서 이게 많이 존재하느냐, 이게 많이 존재하느냐, 이게 많이 존재하느냐. 이러한 SE-, HS-, H2S 이것은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서 이 비율은 바뀝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CO2가 물에 들어가면은 탄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탄산은 물속에서 해리되어져서 이렇게 된다. 심지어는 한 번 더 해리되면은 탄산이온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끝내는 뭐냐? 물속에서의 탄산이온과 탄산수소이온, 그리고 탄산의 이 비율은, 이 상대적인 비율은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죠? 끝내 이것들이 다 수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이게 높으면 반응이 이쪽, 낮으면 반응이 이쪽. 그게 되겠죠.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를 보면 pH가 8일 때, pH가 10일 때, 이 각각 세 원소의 세 화합물의 조성비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황산염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했고, 자, 실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성 한 번씩. 잘 보이나요? 이게 지금 관입니다. 관인데 녹슨 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클로즈 부식. 이게 부식이 되는 거예요. 황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황도 보면 이렇게 많이 황산염, 아황산, 황화물이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거, 황산 여기에서 끝내는 분해되어져서 흉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끝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것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식물에 의해서 식물 프로토로 왔다가 동물성으로 왔다가 끝내는 유기물로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됩니다.
바뀐 그림이 있을 때 여기까지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악취 문제 좀 전에 했습니다. 악취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여기 보면 pH에 따라서 조성기가 바뀐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에 보시면 30분.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